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은 때로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부주의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의 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균열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말 못할 오해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잊고 살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 바로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에 얼어붙은 강을 녹이고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하는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맺는 관계들은 실로 다양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오랜 친구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연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직장 동료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우리 삶의 테퍼스트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받으며 성장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비록 나의 행동이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아픔이나 오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 깊은 골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요? 침묵하거나 문제를 외면한 채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침묵은 관계를 더욱 서먹하게 만들고 오해의 씨앗은 뿌리 깊이 박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될 뿐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서 관계는 더욱 약해지고 결국에는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계 회복의 노력,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치유의 시작점은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미안해라는 짧고 간결한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물을 다시금 따뜻하게 흐르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과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는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영양소와도 같아서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균열을 메우고 더욱 견고하고 신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입으로만 미안해라고 툭 내뱉는다고 해서 모든 오해와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에는 단순히 말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가닿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때로는 사과를 하지 않음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과할 때 당신의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이 눈빛을 통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쑥스러움이 밀려올지라도 잠시 용기를 내어 상대방의 눈을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분명 당신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계 회복의 굳건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사과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강력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입니다. 사과의 본질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당신에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와 같은 문장은 언뜻 사과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너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깊이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기입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과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과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늦게 연락해서 당신을 걱정시킨 점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제가 너무 무심했고 당신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와 같이 어떤 특정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 걱정, 불안, 속상함, 실망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깊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사과의 진정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을지 헤아릴 길이 없구나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이해한다는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감적 태도는 사과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자 사랑의 표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도록 노력할게.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와 같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과 꾸준한 노력은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약속했던 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과는 신뢰를 잃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선 의지를 표현할 때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사과를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기입니다. 사과는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상처가 마법처럼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각기 다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왜 아직도 그래? 와 같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대신 상대방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드백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줘.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와 같은 말로 당신의 인내심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진심을 담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관계의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과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사과의 시작은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론 없이 미안해라고 먼저 그리고 빠르게 사과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짧고 직접적인 말은 당신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괜찮다면 저의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또는 나를 용서해 줄래? 라고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너로 시작하는 비난조의 문장보다는 나로 시작하는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오해했잖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마이너스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잘못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은 상처의 깊이와 성격에 따라 한 번의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사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다음에는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작은 배려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결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강제로 피울 수는 없는 법이지요. 사과를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째, 변명이나 합리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혹은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어 사과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사과 후에 상대방이 질문할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거창하거나 과장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긴 간결한 사과가 때로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를 남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정성 없는 반복적인 사과는 오히려 당신의 사과를 가치 없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늘 저러지 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의 무게와 중요성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과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비록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당신의 굳건한 의지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주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살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의 진정한 가치와 그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단순한 잘못의 인정이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깊고 풍요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노력이 전해져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꽃피우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사과의 힘을 통해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